램이 허가 쪽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자, 우리가 개발임위에서 그 허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 자, 개발임위 허가라고 나오면 항상 원칙은 무슨 임이다? 금지임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표시가 안 돼 있어도 허가라는 말은 항상 원칙은 금지예요. 자, 금지라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허가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나왔죠. 상대적 금지를 자 뭐한다? 해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개발행위하고 써졌을 때 개발행위는 5가지를 갖고 있고 5가지 개발행위 허가한다. 그 말은 원칙은 뭐였다? 금지였다. 근데 금지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고 허가 받으면 뭐 해줬다? 해제했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허가 그런 원칙은 금지 이렇게 나와요. 단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상대적이라 뭐 요건 이 요건이 갖춰진 사람은 무조건 뭐 해준다? 허가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금지 행위를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는 5가지를 금지 행위로 하고 자 예외는 자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고 자 허가 행위 밑에는 항상 무슨 행위도 있다? 허용 행위도 있다. 그러니까 허가 그러면 지금부터 개발 행위 허가는 관리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관리 계획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관리 계획 아니면 그 지역의 관할이야. 그러니까 항상 누구? 특광, 시장, 군수가 나와. 그래서 관리 계획 아닌 것은 무조건 누구다? 특광, 시장, 군수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묻죠. 단 도시 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도시계획 사업비는 왜 제외하는가? 우리 공법의 행위는 어떤 행위든 간에 허가 아니면 인가였죠. 공적일 때 인가, 사적일 때 허가.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사적은 허가고 이 도시계획 사업은 공적이니까 할 때 뭐 받았으면 인가 받았어. 그럼 인가 받은 사업을 할 때 5가지 행위 한다고 또 별도의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무조건 이 단어가 들어가고 무슨 행위 써져 있으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허용이라는 것은 허가도 할 필요 없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때 허용 행위란 중요의 경미한 행위니까 그냥 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허가 행위 5가지에다 뭐 붙이면 조건부일 때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공부하셨지? 뭐야? 그러면 하면서 쫙 뿌려버렸네. 자, 그렇다고 그래서 때리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자, 개발행위 허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내용을 배울 거야. 자, 1번 개발행위 허가 보면 자, 허가 허용부터 읽을게요.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장 구수 뭐 받아서 허가 받아 하라. 단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 항상 허가에서 제외 그 말은 뭐야? 허용한다. 허용에서 제외 그러면 허가 받으라야. 여기는 허가, 허용 2개니까 허가사항에서 제외 그 말은 허용한다. 허용사항 나오는데 제외 그 말은 허가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허용할 수 있다 해서 자, 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먼저 허가 대상 1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그리고 건축이나 설치라는 건 신축을 의미하는 거죠. 신축.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받아라. 그런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허용하라. 앞으로 형질 변경 문장 나왔을 때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한다? 허용한다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걸 바꾸려고 경작 써놓고 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뭐 이런 거 많이 써놓든 안 써놓든 경작 나와 있고 토지 형질 변경 그럼 무조건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이란 어떤 행위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뭐를 변경? 형상,
형상을 변경하는 걸 토지형질 변경. 그 다음에 이번에 뭐를 매립할 때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형질 변경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토속 채취한다. 근데 토속 채취의 괄호가 단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배.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속을 채취하는 거 뭐 하라? 허용하라 그러지. 재배니까 허용해 주라야.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여기서 토지 분할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 한다? 재배한다. 그럼 대지가 있으면 어디 법으로? 건축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는 건축법이고 이건 단순하게 토지만 쪼개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지 분할에서 자, 세 가지 1, 2, 3번. 그럼 1, 2, 3번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이야. 항상 허가받는 건 법에 안 맞으니까 뭐 해야 돼? 허가받으라는 얘기지. 자, 녹관농자. 녹관농자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게 위법이잖아. 그럼 반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서 행하는 토지분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용하고 나와야 돼. 받아서 하면 받지 않고 하니까 위법이니까 허가받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그럼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이 바로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하한선이야. 그러니까 하한선이니까 가장 낮은 숫자를 줘. 그러면 항상 뒤에 숫자가 뭐로 되어 있어야 돼?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 하는데, 자, 문장에 보니까 면적 뭐로 분할한다? 미만으로 분할해. 미만이니까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았으니까 허가받아라 그 말이지. 그러면 이상으로 분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지 분할 제한은 항상 문장이 이상 적법, 미만 위법 이렇게 돼 있어. 자, 3번 더 관계법에 의한 허가인가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법에 받지 않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마지막 5번째 의미가 녹관자. 녹관자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야.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전국이죠. 전국이니까 도시나 비도시 다 해당돼. 근데 여기는 반드시 세 군데로 한정해놨어. 어디? 녹관자로 한정했고, 자, 물건을 쌓아놓을 때 건축물에 울타리 아닌 토지라고 그랬죠. 울타리 밖에 있다는 이야기네. 울타리 밖에 있는 건 내 땅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허가 받아라야. 그럼 시험에서도 간단하게 울타리 안에다 쌓아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허용한다고 돼. 그러니까 무조건 녹관자만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야. 녹관자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울타리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다 그래야 허가야. 안에 있다 그러면 허용해 줘야 돼. 그러면 녹관자니까 만약 시험에서 녹관농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농자 나오면 허용한다는 거야. 농림은 허용해줘. 녹관자니까 거기서는 허가받지만 혹시 시험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울타리 안에다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행위 오른쪽.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뭐 응급조치야. 응급조치니까 응급하니까 미리 허용을 해줘야 돼. 단 이게 응급한지 안 한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뭐 나왔죠? 개축, 증축, 재축이야.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신축 없는 행위는 허용하라 그 말이지.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신축한다 그럼 뭐 받았고? 허가 받았고. 신축 없이 하는 거죠. 자, 4번 볼까요 이제? 공작물 설치 문제. 그럼 공작물 설치하는 건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런데 조건부죠. 1번 무슨 지역 등에서 무게 몇 톤, 부피 얼마 하고 끝에가 공작물 설치 이렇게 나왔어. 그럼 공작물 설치만 나오면 허가인데 앞에가 뭐야? 조건부가 있는 공작물 설치는 뭐한다? 허용한다. 그러니까 숫자 그런 거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만 써줬느냐 앞에다 문장 써놓고 끝에다 공작물 설치를 써놨느냐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녹관농 안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야. 그럼 비닐하우스가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지, 비닐하우스니까. 근데 공작물 설치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녹관농이야. 녹관농이란 농사 짓는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무슨 용? 농림어업용. 그런 비닐하우스 설치는 당연히 허용해 줘야 돼. 그런데 괄호 속에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뭐 육상, 어류, 양식장 제외. 그 말은 이건 허가 받아 살아야. 그럼 시험에 녹관자, 자자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자연 쪽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무슨 상? 허가사항이 돼. 자연 쪽은 허가사항이 돼. 녹관농이야. 녹관농에서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할 때 2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그래. 기존 대지야. 기존 대지에다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 기존 대지 형질 변경하는 건 허용해줘. 그 다음에 토속 채취도 조건부 토속 채취는 허용한다. 뭐가 조건이야? 도시지역에서 채취 면적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조건 나왔어. 그리고 특히 조건이라는 건 전부 어디 지역이야? 대부분 도시지역 안에서 뭐 한다고 써져 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허용해 주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다음에 토지 분할해서 5개 나오는데 이건 적법한 사항이죠. 허용했다는 건 적법이야. 자, 1번 무슨 법에 따라?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 뭐 받아? 허가 받아. 법률에서 허가 받아라 하면 법률에 허가 받았어. 근데 굳이 또 특광시장구에서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그리고 이게 적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공공공용 단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공공공용 단어 들어가면 당연히 허용해 줘야 돼. 그 다음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런 건 무슨 재산이라고 그랬어?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땅 갖고 자 분할하는 것은 당연히 뭐하라? 허용해 줘. 그러니까 국유재산 이렇게 안 써놨어. 일반재산 또는 구행정재산 이런 건 무슨 재산? 국유재산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4번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뭐 됐어? 고시. 지형도면 고시라는 건 법률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라는 대로 해서 분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허용해줘. 자, 5번은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이상으로 나왔어? 그러면 적법하니까 허용해 줘라. 그래서 허가하고 허용에는 토지 분할이 양쪽에 있는 거 적법이냐 위법이냐 구분하셔야 돼. 물건 쌓아놓는 건 이제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 그 왼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뭐 들어있죠? 아직 이제 안 배우고 오늘 처음 배워야 돼. 자, 위의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속 채취 개발 행위 중.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총 5개인데 특히 무슨 행위? 토지 형질, 토속 채취 2가지를 말해. 그 2가지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살림에서 임도 설치한다. 거기 임도라는 것은 도로야. 산의 도로. 우리 산 안에도 뭐 있어? 도로 있죠? 그래서 산림 안에 있는 도로를 임도라 그래. 임도. 그리고 사방사업에 관해서는 각각 산림자원법이나 그 다음에 사방사업법 규정에 의하고 보존이나 생산관리,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산림에 대해서 형질변경, 토속채취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 개발 행위 허가 중에 특히 2가지를 말하죠.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속 채취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이게 나온 거죠. 첫째는 무슨 지역에서?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과 관련 있는 관리지역이 어딘가요? 계획관리야. 이렇게 된 거야. 또 하나는 도시지역이 아니면 농림이 되겠죠. 농림하고 또 뭐가 있죠? 자연. 그러면 농림하고 관련된 관리지역은 무슨 관리? 생산관리. 자연하고 관련됐으면 보전관리란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지역의 첫째 도시나 계획관리지역 어디 안에서 산림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사방사업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각각의 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임도 설치할 때는 산림자원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또 농림이나 생산이나 자연 쪽에 여기서 산림에 대해서는 자 무슨 법으로? 산지관리법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뜻인가 이제 절제할게요. 자 여기 산림 앞에 여기까지. 그럼 이런 지역 안에서 형질 변경, 토속 채취하려고 그래. 그럼 무슨 법 적용해야 돼? 여기까지는 국토계획법이야. 자 용도 지역이죠 지금. 자 도시, 농림, 자연 요거 합하면 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도간 농자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한다. 그러면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 하라. 그게 국토계획 적용이야. 근데 지금 어디 안에서? 산림이잖아. 산림 안에서 할 때는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라. 그 문장이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산림 들어가면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똑같은 형질 변경을 산에서 하는데 우리 도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산에 도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토속 채취해야 될 거 아니야? 토속 채취. 그러면 산림 안에서 임도 만들려고 토속 채취를 할 때 저 토속 채취 행위는 무슨 법에 따라? 산림자원법에 따라 하는 거지. 국토계획법을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사방사업을 산림 안에서 할 때 사방사업 하다 뭐 해야 돼? 형질 변경도 하고 토속 채취도 필요해. 그럴 때는 무슨 법에? 사방사업법을 적용하라 그 뜻이야. 일단 산림이 안 들어가서 여기까지 나오면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지역 안에 뭐가 나오면 산림에서 할 때만큼은 법률이 따로 적용된다 그 문제야. 그럼 다시 이쪽에서 산림이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뭐 하려고 그래?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하려면 무슨 법대로? 산지관리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걸 묻는다는 이야기야. 산림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 임월만 찾으면 돼. 어디 안에서? 산림에서 할 때만큼은 용도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각각의 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산림 쪽에서 특히 도시 관련되면 무슨 법? 산림 또는 사방사업. 그러면 농림자 도시 쪽이 아닌 쪽으로 주로 나오면 산림은 뭐다? 산지관리법이야. 여러분들 어디서 이거 배웠지? 산지관리법? 주로 농림지역 아니면 어디다? 관리지역 있잖아. 근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농림지역 안에는 농지가 있을 때 농업진흥이고 산림이 있으면 뭐였어? 보전산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농림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그러면 여기도 외유농지가 있고 여기는 뭐였어? 준보전이잖아. 그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은 항상 무슨 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그럼 다시 여기도 무슨 지역 들어갈 수 있어? 자연 쪽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농림, 관리, 자연 쪽. 이런 쪽에서 산림은 전부 무슨 법? 산지관리법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그쪽이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산림은 무슨 법? 요 산림장. 특히 요걸 구분하라고 나와. 요거. 산지관리법이냐 산림자원법이냐. 자 주로 보전 쪽에서 산림은 무슨 법? 산지관리법. 도시지역 관련됐을 때는 무슨 법? 산림자원법이야. 그러니까 요거 시험장에 가면 요것만 바꾸면 돼. 요것만. 특히 산림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이냐 산림자원법이냐야. 도시 그럼 무슨 법? 산림자원. 도시지역 아닌 쪽은 주로 무슨 법? 산지관. 요놈만 구분해도 답은 찾아져. 시험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7월 달에 가면 분명히 산림에 가면 나와. 앞에가 뭐가 있든 그건 무시해도 상관없어. 하여튼 산림하면 자 다른 법이 들어가는데 다른 법 중에서 산림자원법이냐 산지관리 이거 구분이야. 도시 쪽은 무슨 법? 산림자원. 자 도시지역 아닌 쪽은 주로 무슨 법? 산지관리. 그 말은 산지관리법이 보전산지나 준보전을 주로 어디에다? 농림관리. 농림관리면 주로 또 어디? 자연. 이럴 때가 산지관리법이거든. 그래서 요 놈을 말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 당구장 표시는 이번 달 처음 배우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번만 구분하고. 그 다음 2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등. 자 그러면 1번
무슨 허가? 조건부 허가. 그러면 앞으로 공법에서는 어떤 행위 하려면 뭐 아니면 뭐 받아야 돼? 허가 아니면 인가야 돼. 근데 허가든 인가든 전부 뭐였다? 조건부야. 그러니까 항상 허가 나오든 인가 나오든 아예 처음부터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허가든 인가든 전부 뭐다? 조건부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조건이란 뜻이 뭐였나요? 뭐 설치하라? 기반시설 설치하라는 조건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려면 뭐 만들어야 돼? 도로 만들어야 도로부터 만들어야 개발행위가 일어나.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부터 뭐 하라? 조경 등. 이게 조건이야. 자, 여러분 산에서 돌 캐내려고 그래. 그럼 돌 캐내는 허가해 줄 때 뭐 해줘야 돼? 맨 처음에 위해 방지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돌 캐내니까 공사 끝나면 뭐 해야 돼? 조경해야 돼. 그런 조건하에 허가나 인가해줘. 자, 산을 통해서 도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도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돌도 캐낼 거 아니야. 그럼 특히 뭐 해야 돼? 위해 방지 아니면 조경. 반드시 그래. 조건 무슨 뜻? 기반시설 설치부터 뭐 한다? 조경 등 이런 지문 딱 나오면 뭐다? 아, 조건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조건부로 허가나 인가를 받게 되면 그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예치해야 돼?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허가 인가 쪽 나가면 어디 부분이든 자 뭐라고 나와? 요런 거 써지 마. 지금 조건부로 허가해줘. 조건부로 인가해줘. 그 말이야. 그럼 조건부로 허가 인가 받은 사람 뭐 예치해야 돼? 이행, 보증금. 왜 이거 예치한다고 그랬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틀리다 그랬잖아. 허가 받을 때는 알아서 할게 할 거 아니야. 근데 하고 나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들 그럴 줄 아니까 뭐 예치하라? 이행부. 그럼 이제 허가 신청할 때 결론 뭐가 들어가야 돼? 요 보증금 예치했다는 증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뭐 해줘? 허가해줘. 인가 받을 때도 이 증서가 들어가야 돼. 왜? 증서를 예치하라고 그러니까 예치한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놈 첨부해야 뭐 해줘? 허가나 인가해 준다는 뜻이야. 아셨지? 그래서 요걸 예치하던데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단 누구는 제외해? 공공시행자들은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누구예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 이름 나올 거잖아. 이 사람들은 예치 안 해도 나중에 어떻게 알아서 다 할 사람이야. 결론 누가 예치하라니까? 민간 시행자들. 여러분 말하잖아. 여러분들은 예치 안 해놓으면 먹고 떨어질 수 있거든. 먹고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미리 예치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아셨지? 시험장 가면 요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 예치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하고 찾아내란 이야기야. 그 다음 요거 물었던 게 어디까지 물었냐면 그럼 예치했다는데 그 예치한 돈 언제 반환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준공검사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받은 경우는 그 돈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언제 사용해? 여러분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했을 때 행정청에서 뭐 들어가? 대집행 들어가. 그럼 대집행할 때 무슨 돈으로? 소요 비용으로 쓰인다 그 뜻이야. 그래 이 돈 예치해 놓고 여러분 이행 안 하면 요걸로 뭐 들어가? 대집행 들어가. 그때 이 돈 갖고 대집행한다 이렇게 나와. 하여튼 그래서 허가 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 지문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 시험에서. 하여튼 허가 문제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내면 반드시 이 지문이 맞게 들어있든 틀리게 들어있든 반드시 들어있어. 그래서 찾아내실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보시고 내용 보고 조건부 허가란 특광시장군수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개발행위에 따른 밑줄 기반시설의 설치부터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 등 그게 뭐다? 조건이야. 그걸 하라는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때 특광시장군수는 허가에다 뭘 붙인다? 조건 붙여. 그러니까 허가해 주면서 너 기반시설 설치하라 하고 조건 붙인다는 이야기야. 그 조건을 붙이려면 그 허가 신청자 뭐 들어라? 의견 청취하라. 뭐 지난번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죠. 조건을 붙일 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맞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뭐 들어서 의견 들어라. 그 말을 일방적으로 한다, 못한다 이렇게 표시된 거야. 그러니까 조건 붙인다. 여러분이 만약 할 때 조건 붙이려면 허가권자가 여러분한테 뭐 물어봐? 의견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건 붙일 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라. 2번 이행보증금 예치. 특광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부터 그 다음 줄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받은 자? 허가 받은 자.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뭐 예치하게 하라?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이행보증금 예치 밑줄 긋고 이행보증금 예치에다 밑줄 긋고 얼마 정도 예치해야 되는가? 총 공사비 20%. 총 공사비 얼마? 20% 이내로.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될 거야 아마. 구체적 나온 적은 없으니까. 자, 이행보증금 예치할 때는 총 공사비 얼마? 20% 이내로 한다. 그리고 단 공공시행자는 제외한다. 예치안에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때 이행보증금은 뭘로 한다? 현금 납입 아니면 괄호 속에 보증서 등으로 가름해. 그럼 여러분 현금 내 이러면 보통 보증서래. 보증서. 그러니까 우리 보증서라는 건 어디예요? 보증기관에다 보험 가입하면 되지. 보험 가입해서 그 증서로 대신 낼 수도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 특광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사업 시행자 뭐 들어라? 의견을 청취하라. 그럼 우리 허가가 우선이에요? 인가가 우선이야? 인가. 인가는 공적이잖아. 공적. 그러니까 공적 사업이 우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다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옆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우선이 돼. 뭐 시행자가 의견 낼 때, 그쪽 허가해주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어. 그럼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그래서 항상 의견 들을 때 이제 두 가지 주의사항. 허가할 때 의견 들어라. 그러면 누구의 의견? 시행자 의견. 이 말 나와야 돼. 시행자 의견. 근데 조건 붙인다. 그럴 때는 누구 의견? 신청한 사람.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허가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의견 들어라? 누구의 의견? 시행자 의견이 우선이야. 시행자 의견이. 그 다음에 뭐 붙이는 경우? 조건 붙이는 경우 이렇게 써져 있거든. 허가 신청자. 그때는 허가 신청자 의견 드려야 돼. 혹시 공공시설 귀속 문제 그러면 누구 의견? 관리청 의견. 기억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개발행위 할 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청취한다. 이 문장 나오거든. 첫째 누구의 의견 들어라? 그냥 시행자부터 찾으면 돼. 시행자 의견 들어라. 이거부터 찾으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조건 붙이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지. 조건 붙이는 경우라고 써지면 그때는 허가 신청자. 허가 신청자야. 근데 만약에 의견 듣는데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의견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때가 관리청하고 찾으시면 돼. 허가할 때 의견 청취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견 듣는 건 누구 조건 누구? 시행자야. 이렇게 조건 들어가면 누구?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의견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관리청하고. 항상 그래서 허가할 때 의견 청취 세 개다 보니까 자꾸 이걸 또 바꿔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의견 청취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번호. 허가권자의 처분. 허가권자 처분은 전부 며칠 안에? 15일이에요.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한다. 그래서 허가 처분은 그냥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 뭐 하면 돼? 서면 통지하면 돼. 여러분 서면에 통지 안 하고 뭐 하는 방법? 국토용 정배 초계를 통해서도 그냥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은 반드시 3개 기억하라고 그래서 공법상의 불허가 처분은 형식상 절차가 3개야. 사유, 서면, 통지해야 돼. 사유, 서면, 통지해야 돼.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됐다. 그러면 무효 그런다고 그래서
불허가 처분은 대표적으로 사건 제한이잖아. 사건. 여러분이 허가 받아야 뭐 하는데 불허가 하게 되면 절차 꼭 맞춰줘란 이야기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야. 무효.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서면 통지 받았다. 무효야. 사유를 전화로 통지했다. 무효야. 자, 사유를 서면 통지내 15일 지나서 받았다. 그것도 무효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개가 맞아야 법적인 효력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뭐가 돼? 무효가 돼.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허가, 우리 허가구역, 중개사법 허가구역 배울 거 아니야. 그럼 허가구역에서도 불허가 처분,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사유, 서면, 통지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미 그쪽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미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자 중개사법 넘어가니까 그쪽 넘어가는 거 그대로 작용된다는 이야기야. 원래 공법상의 불허가 처분은 항상 세 가지 뭐다? 사유, 서면, 통지한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변경의 준용 및 통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뭐한다? 변경. 그럼 변경을 원래 행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무슨 변경?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야.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럼 결정할 때 뭐뭐 했어? 협의심의했다. 근데 변경할 때 뭐 해야 돼? 협의심의하라. 무슨 변경은? 경미한 변경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공법에는 무조건 변경하면 원래대로 하라. 무슨 변경은? 경미한 사항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똑같이 적용해. 계획이든 행위든 똑같이 적용해.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은 특광시장구소에 뭐는 해줘라? 통지는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뭐냐? 1번 사업기간을 뭐 할 때? 단축할 때. 그럼 만약에 기간 연장 그러면 경미해 중요해? 중요해. 하여튼 기간은 단축은 경미한 거야.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 축소. 확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허가 받아야 돼. 중요한 사항이야. 그러니까 경미하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같대. 무조건 사업하는 기간은 뭐 될 때? 단축한다 이렇게 나올 때 단축한다. 그 다음에 면적 부분은 뭐 할 때? 축소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 것들을 경미한 걸로 봐. 그럼 이런 거에 응용해서 많이 나올 거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런 경미한 것은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3번은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자, 다음 장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바로 아까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말. 허가를 할 때는 뭐에 맞아야 돼? 상대적. 뭐 갖춰야 돼? 요건. 바로 거기서 기준 나왔죠. 그 기준에 맞으면 꼭 허가해 줘야 돼. 그럼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준.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성장관리방안 처음 나와서 오늘 그 밑에 가면 나올 거야 아마 성장관리방안이. 자, 두 번째 뭐에 지장 없애야 돼?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 그래서 누구의 의견 들었어? 시행자 의견 들어서라 이렇게 나온 거야. 세 번째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끝부분 조화를 이뤄야 돼. 항상 주변하고 뭐를? 조화를 이뤄야 돼. 네 번째는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뭐가? 용지 확보 계획이 적합해야 돼. 자,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용도 지역별 개발 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러면 규모하고 관련된 행위는 뭐를 말해? 토지 형질 변경을 말해.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란 지목이 대가 아닌 것을 뭐로 바꾸는 거? 대로 바꾸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 그럴 때는 면적에 맞아야만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가장 작은 거 얼마? 가장 작은 거 5천 미만. 가장 큰 거 3만 미만. 그때 5천하고 3만을 꼭 구분해야 돼. 자, 5천은 개발 쪽이에요? 보존 쪽이야? 보존 쪽. 그럼 우리 도관, 농자 4개 중에서 가장 보존이 어디예요? 자연. 그래서 자연이 5천 미만이야.
다시 도시는 개발 쪽인데 도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게 어디를 말해? 녹지. 그 중에서 가장 보전 녹지야.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얼마다? 5천 미만이야. 뜻 아셨지? 그러니까 5천 미만 하면 가장 보전되는 쪽이야. 그래서 도, 관, 농, 자. 그래서 자 쪽이 가장 보전. 도시 중에서 어디? 보전, 녹지. 그 두 군데만 5천 미만. 그러면 가장 많이 해주는 것이 3만짜리죠. 자, 3만은 어디? 공업이 나와. 공업. 도시지역 안에서 공업. 공장이란 이야기야. 그리고 관리하고 농림이 3만 미만. 그럼 그걸 뺀 나머지 모두 얼마? 1만 미만이에요. 여기는 이상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뭐라고? 미만이야. 미만. 그러면 주거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9,999 이렇게 되겠지. 1만은 허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미만은 기억해. 다른 건 다 이하 이상인데 여기만 뭐로 돼 있어? 미만으로 돼 있어. 미만으로. 그리고 3만짜리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어디만? 그렇지. 그거 딱 써놓은 거 잘 기억하셔야 돼. 시험 문제 풀 때는 그 면적 중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럼 모두 조례가 아니야. 어디만? 관리하고 농림이야. 그런데 공업도 똑같은 3만인데 거기다 조례 써놓으면 맞아? 틀려? 항상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농림하고 관리 쪽만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개발임의 허가의 세부 기준인데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 부분이. 그동안에 거의 안 나왔던 것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용도를 세 개로 구분했어.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근데 여러분 시험에 유보 용도가 시험이 나왔던 거야. 유보 용도가. 뭐가 유보인가부터죠? 시가부터. 자, 시가화는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제한에 따라 개발임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어디를 말해? 주상공이야. 주상공 개발이죠. 개발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시가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주상공을 무슨 용도로 봐? 시가화 용도로 봐. 그럼 보존 용도 먼저 할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임의 허가의 기준을 뭐 해야 돼? 강화. 그래야 보존이 될 거 아니야. 강화가 나왔어.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보전관리. 그러니까 관리 중에서 가장 보전이 보전관리죠. 그리고 농림, 자연, 그리고 생산과 보전 녹지야. 생산하고 어디? 보전 녹지까지를 자 바로 보전 용도로 봐. 그럼 이제 거기가 아닌 것이 유보가 되겠죠. 심의 거쳐서 개발임의 허가의 기준을 뭐뭐 할 수 있어? 강화, 완화야. 유보 쪽은 강화도 되고 완화도 돼. 그래서 강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자 어디? 계획 관리야. 그 다음에 생산 관리야. 녹지 중에 어디 녹지? 자연 녹지야. 그 세 군데가 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유보라고 그래. 그럼 요 세 개 지역이 우리 어디서 또 한번 나왔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그거를 대상으로 한다 나왔잖아. 기억나? 우리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 제한해달라. 어디를 대상으로 제한해? 그거잖아. 계획관리, 생산관리, 생산관리에다 뭐까지? 자연녹지. 맞잖아. 세 개를 대상으로 한다. 기억 안 나? 자, 10페이지 빨리 펴보셔. 도표 10페이지 펴면 주민 위반 제한이 있어 없어? 10페이지에 주민 위반 제한 맨 위에 있죠. 그때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에는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된다 있어 없어? 자, 면적 얼마? 1만에서 3만.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해? 자연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를 대상으로. 거기 어디야? 유보 용도잖아. 연결되셨어?
지금 아까 유보 용도하고 연결됐냐는 이야기야. 유보 용도가 어디야?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야. 그것도 산업 유통도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용도에만? 유보 용도에만 지정하라는 이야기야. 자, 유보 용도가 어디라고? 뭐 자연 녹지부터 하든 계획 관리든 상관없어.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잖아. 그러면 녹지 중에서 자연 녹지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또 계획 관리는 당연히 개발돼. 보전 관리는 개발을 못 하잖아. 생산 관리는 유보된 상태지, 유보. 항상 유보잖아. 이런 게 생산이면 뭐야? 유보잖아, 유보. 그래서 요게 유보 용도라고 그래.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유보. 그럼 유보니까 강화도 할 수 있고 뭐도 완화도 돼. 근데 여기가 요거하고 그럼 주상공만 개발. 요거하고 이제 주상공은 뭐야?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정도? 시가화잖아. 그럼 그놈하고 요거 빼면 마지막이 뭐야? 보전이잖아. 보전하려면 강화, 완화 중에서 뭐 해야 돼? 강화만 시켜야 되잖아. 강화만. 자, 유보는 강화도 되고 뭐도 돼? 완화도 돼. 그런 걸 시험에서 이제 내기 시작했어. 어차피 산업유통 때문에 낸다는 이야기야. 이제는 산업유통하고 어디가 관련돼 있어? 유보 쪽하고 관련돼 있어. 이해되셨지? 아마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꼭 기억하되. 자, 다시 한번 시가화 그러면 개발하는 어디를 말해? 주상공. 자, 그럼 유보 그러면 녹지 중에서 자연, 관리 중에서 계획, 생산이야. 그놈이라도 딱 기억하면 돼. 그럼 보전은 나머지가 전부 뭐야? 보전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를 할 때는 강화도 되고 뭐도 돼? 완화돼. 보전 쪽은 뭐만 해야 돼? 강화. 그러니까 강화, 완화 이게 시험 문제야. 유보는 강화, 완화. 보전은 뭐만? 강화된다.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그런 단어가 있을 때 내용을 보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게 앞으로 유보 용도냐, 시가화 용도냐, 보존 용도냐, 요걸 시험 냈고, 이미 나와서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자, 2번. 성장 관리 방안이란 특광시장 군수는 뭘 방지하려고?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 줄 끝에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그걸 뭐라고 그래? 성장 관리 방안. 이걸 수립한다.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군. 그게 중요해. 특광시장 군수가. 그러면 수립 절차 묻는데, 자, 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 했다? 협의 심의했다? 그럼 우리 뭐 관리계획 만드는 거하고 거의 똑같네? 관리계획 만들 때도 의견 들어라. 그럼 누구? 주민, 지방의회. 결정하려면 뭐 해라? 협의 심의. 과정 똑같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려면 의견 2번 들어. 의견 그럼 항상 2번은 누구? 주민, 지방의회. 자, 마지막 수립하려면 절차 협의 심의하라. 여기까지를 물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오른쪽 준공검사. 준공검사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받으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 총 몇 가지? 3가지만 표시되어 있어. 그 허가를 받은 자들은 개발 행위를 뭐 하거든? 완료하거든. 특광시장구수 뭐 받아라? 준공검사를 받아라. 단 1번 행위, 1번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인데 그걸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얻은 경우라면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놨어. 우리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 승인은 똑같은 내용이죠. 이미 건축법에서 뭐 받으면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만큼은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죠. 그 다음에 6번 허가의 제한지역 고시 해제고시. 자, 제한고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 3명 국장, 시도, 시장 군수야.
그 사람들은 다음의 지역 5군데 지역 나와. 그 5군데 지역을 제한하려면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제한한다. 그게 뭐야? 지정. 같은 말이야. 지정하고 제한은 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정할 때도 뭐 거쳤어? 심의 거쳤어. 그럼 제한할 때도 심의 거쳐. 그럼 지정했을 때 고시 공고했어. 그럼 제한할 때도 고시 공고하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공법 시간의 자체가 우리 지정한다. 그럼 지정 절차, 지정하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래서? 심의. 항상 지정하려면 심의. 그럼 지정해서 뭐 했고? 고시 아니면 공고했어. 그러면 지정 자체가 여러분한테 좋은 쪽이야, 나쁜 쪽이야? 나쁜 쪽이야. 그게 바로 뭐야? 제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는 항상 절차가 뭐야?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제한. 했으면 고시 안에 뭐 해야 돼?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 기억나시죠, 정도? 그러면 제한하거나 심의할 때에는 앞에 의견 청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있다고 그랬지? 심의하기 전에 의견 청취는 임의적 사항이다. 그때 누구 의견 들을 거냐 앞에 오셨지?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하면 여기 시장군수 같은 게 나와. 맨 끝에가 시장군수면 누구? 주민하고 나온다 그래. 주민하고. 그러면 제안하는 사람이 국장하고 시도지사야. 그러면 저 앞에가 주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일 때는 누구의? 시장군수. 이렇게 아랫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뜻이야. 만약에 시장군수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때는 안 들어. 그게 차이점이야. 그동안에는 우리가 제한권자나 요 사람에 따라서 하급기관 찾으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때는 제한하는 사람의 권한이 지금 누구의 권한을 제한해? 허가권자가 누구야? 지금 제한의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잖아. 그럼 특광시장군, 시장군수가 할 때 자기 의견 제안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만 누구의 의견 듣고? 시장군수 의견 듣고 돼 있어. 책에다 밑줄. 국장, 시도지사 밑줄. 국장 맨 앞에 국장, 시도지사 밑줄 긋고 거기다 이렇게 써. 국장 밑에다 국장, 시도. 심의 전 누구의 의견 들어? 시장군수 의견청. 이렇게 써놓으란 이야기야. 이건 제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특광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인데 그 사람을 제한하려니까 다 의견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제한할 때? 국장,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만 자기 아래 누구? 시장군수 허가 심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셋째 줄에 제한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얼마? 3년 이내로 제한한다. 그런데 괄호 속에 3, 4, 5번에 해당하는 적은 심의 없이 1회에 한해서 얼마? 2년 이내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어. 그러면 제한할 때 심의했으니까 연장할 때 심의 따로 해? 안 해? 안 해. 반드시 써놔서 뭐 없이? 심의 없이 연장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지만 3, 4, 5번은 총 몇 년? 5년까지 제한된다고 그러지? 기억나요? 전체적으로 몇 년 제한? 3년. 근데 3, 4, 5번은 1회에 한해서 얼마 연장? 2년. 그러니까 3, 4, 5번은 총 몇 년?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야. 자, 3, 4, 5번은 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곳이야.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됐다. 그럼 뭐야? 개발이 되지?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되면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해놨잖아.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3, 4, 5번은 계획적 개발. 거기는 몇 년 연장? 2년 연장한다. 그 다음에 해제 가능하다고 그랬죠? 해제 가능은 둘째 줄. 개발 행위를 제한할 뭐가 없어졌어? 사유가. 이제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제한 기간 뭐 하기 전?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했으면 뭐 해야 돼? 고시. 제한했으면 고시. 해제할 때도 고시하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규제는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시설부지 개발행위. 그럼 시설부지 개발행위는 몇 년 안에 사업 안 했다? 몇 년 안에 안 했다? 2년 안에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시설부지 개발행위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 진도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특강 있죠? 오후에 3시부터니까 지금 2시 5분 전이에요. 식사하시고 3시에 자, 문제풀이 들어갈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수업 마치도록 합니다. 네.